안녕하세요. 한국최면치 연구소장 김명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돈이 아니라 바로 다음에 네 가지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생각이 바로 들죠. 저도 제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돈이 없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왔고 돈을 위해 사실은 때로는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돈이 있어야만이 내 작은 보금자리를 유지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만이 내가 몸이 아플 때 병원 갈 수도 있는 거고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내 주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돈이 없으면 자꾸 비참해지고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말 그대로 돈이 없으면 고통이 시작되고 불행이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는 돈은 바로 생존이고 생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 이 의과 교수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코 돈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나 한국 같은 데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조사를 많이 합니다. 로또 맞은 사람들을 직접 다 추적을 해서 이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사느냐. 그러면 로또를 경험하지 않는 우리 입장에서는 다들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정말로 돈을 지혜롭게 잘 써가지고 돈으로 건물을 사고 돈을 통장에다 잘 넣어놓고 그렇게 나는 현명하게 써서 이 로또를 마저도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로또에 당첨된 벼락부자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돈을 잘 관리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에 의하면 약 95% 정도가 로또 맞기 전보다 오히려 맞은 후에 더 불행한 삶이 시작돼 버렸다. 재산을 탕진하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이 돈 달라고 엄청나게 괴롭히고 내가 돈을 잘 쓰려고 해도 가족들이 매일 돈 달라고 서로 싸울 수밖에 없고 인연이 끊어져 버리게 되고 나도 모르게 어디에 막 투자하게 되고 사업을 해서 망하게 되고 유흥업소에 흥청망청 돈을 쓰게 되고 아니면 도박에 빠져서 탕진해서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가족도 잃고 친구도 잃고 내 꿈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약 5% 정도의 극소수 정도만이 이 로또를 맞은 뒤로부터 이 행복을 유지하거나 더 큰 행복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로또를 맞게 되면 이 행복을 영원히 유지하고 지킬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 행복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불행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쾌락 적응이라는 심리학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쾌락 적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쾌락을 적응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행복한 일도 또 아무리 불행한 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의미가 희석이 되어서 더 이상 행복한 일도 아니고 불행한 일도 아닌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정말로 나 진짜로 저 차 타고 싶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 차를 사가지고 탈 때 한 달 정도는 매일매일 애지중지 이 차를 쓸고 닦고 예뻐하는데 한 달이 지나버리면 마치 그냥 일상이 되면서 그 차 볼 때마다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느껴질까요? 아니에요. 그냥 일반 차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저 차 타고 싶다. 오히려 새로운 쾌락거리를 찾게 된다는 거죠. 이 쾌락이 이제 나의 것이 돼버리니까 내 소유가 되니까 더 이상 이게 나에게 행복이나 기쁨을 주지 않으니까 또 다른 쾌락, 기쁨, 즐거움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왠지 어느 순간부터는 이 새로운 쾌락, 기쁨,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 현재 나는 이 똥차를 갖고 있는 나는 또 한편으로 보면 불행한 존재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저 아름다운 여인, 정말 잘생긴 남자가 있어요. 그러면 저 여자랑 저 남자랑 사귀거나 결혼하면 정말로 행복하겠다. 평생 내가 공주처럼 왕자처럼 모시면서 살 수 있을 텐데 저 사람 보기만 하면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돈이고 뭐고 명예고 아무것도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에 취해서 저 사람을 결국은 나의 아내, 남편으로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평생을 우리는 저 사람을 사랑하면서 눈에 하트 뿅뿅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년, 정말 길게는 한 3년이 되니까 이 콩꺼풀이 다 떨어져 버린다는 거, 콩깍지가. 그럼 더 이상 이 사람을 볼 때 예전에 느꼈던 기쁨이나 이 환상이나 이 쾌락이나 행복감이 느껴지지 않는 일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이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쾌락을 내가
익숙해져 버리면 이 쾌락에 적응을 해버리면 더 이상 이게 나에게 쾌락이 되지 않는다. 더 이상 나에게 기쁨과 행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기쁨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이거를 버려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영원히 이 사람은 그 순간순간은 행복할지언정 영원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서 그 사람의 보통의 마음은, 본래의 마음은 항상 불만족으로 시작된다. 아, 저거 하면 행복하겠다. 그럼 이걸 했는데 아니냐. 저거 하면 행복하겠다. 아니냐. 저거 하면 행복하겠다.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돈이라는 것이 당장에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작은 기쁨을 주지만 오히려 더 큰 쾌락을 나에게 주게 됨으로써 더 큰 불행과 불만족이라는 이 고통의 씨앗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 교수는 다음에 이제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너무나도 뻔한 소리예요. 첫 번째, 바로 사람입니다. 정말로 좋은 어떤 가족이나 친밀한 친구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 인간은 엄청나게 외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연구를 했어요. 이 외로움에 대한 주제로. 외로움이 아주 많은 사람은 하루에 담배를 15개 피를 피는 것과 같다. 그 정도로 수명 단축이 일어난다. 면역력이 떨어진다. 건강이 현격하게 약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외로움을 극복하기에 가장 좋은 거는 친밀한 친구, 건강한 친구, 지혜로운 친구, 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나를 끝까지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나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나의 소중한 가족이 있었을 때 우리는 이 외로움이 채워지면서 크나큰 행복을 느낀다라는 거죠. 돈보다도 이 소중한 친구와 가족이 훨씬 더 소중하고 나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준다고 말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용서라고 합니다.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이자 대통령까지 했던 만델라는 이런 소리를 했죠. 원망을 하는 것은 독국물을 내가 먹고 누군가를 원망한다는 것은 내가 독국물을 먹고 그 원수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아. 이 말은 어떤 거냐면 누군가를 원망한다는 것은 자기 입에다가 독국물을 털어놓는 것과 같다. 그래서 결국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 스스로 독국물을 계속 먹는다는 거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미워할 만해요. 미운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요. 부모일지라도. 그런데 그 사람을 자꾸 미워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우리의 뇌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그러하고 뇌라는 게 좋은 걸 생각해야지 좋은 엔돌핀, 호르몬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건데 이 뇌에서 죽여버리겠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다 그러면서 그 트라우마 계속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뇌가 독을 먹는 것 같아요. 그럼 뇌가 죽어간다라는 거죠. 뇌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뇌가 멍청이가 되어버린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뇌가 행복 호르몬을 만들어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뇌는 불행 호르몬을 만들어내요. 고통 호르몬을 만들어내요. 죽음에 가까워지는 그런 어두운 호르몬을 자꾸 만들어내니까 그게 심리적인 영향을 주게 되면서 그게 결국 우리의 몸까지 통제하게 되면서 몸의 병을 만들어내게 된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일단 나를 위해서 먼저 용서를 해줘야 된다. 용서를 해주게 되면 나를 과거의 지옥,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주고 구원해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그를 바로 우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바로 비로소 나는 행복을 찾았다.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너라는 인간의 이 속박으로부터 이 고통, 이 쇠사슬로부터 이제 나는 벗어났다. 그게 자유로운 상태고 그게 평온한 상태고 그게 바로 기쁨이라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은 상태에서도 이 원망을 해버리면 이 돈이 결국은 독국물 속에서 다 타들어가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가 죽어버리고 나의 뇌가 병들어 버린 상태에서 어떠한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이 돈은 나의 것이 안 된다. 종이 조각일 뿐이다. 이제 세 번째, 나눔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떤 걸까요? 시카고 대학에서 또 조사를 하나 했다고 합니다. 96명의 참가자들에게 이제 5일 동안 너희들에게 $5씩 매일 줄 테니까 마음껏 써라. 그런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96명의 참가자들은 $5씩 매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거를 한번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 사람의 심리 상태에서. 근데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5달러를 매일 자기한테 쓴 사람이 있고 이 5달러를 다른 사람한테 쓴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 자기한테 쓴 사람도 뭐 행복 만족도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쓴 사람이 행복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았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에게 5달러를 5일 동안 쓴 게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이 누군가한테 선물을 해주고 용돈을 주고 저 사람한테 맛있는 걸 사주고 뭐 옷을 사주고 그렇게 나눔을 하고 기부를 하고 봉사를 한 사람이 오히려 행복 만족도가 실제로 높아졌다. 그래서 가끔 TV에서 그러잖아요. 봉사 많이 한 사람들. 왜 당신은 정말로 봉사를 많이 하고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요. 제가 봉사해서 사실은 제가 더 많이 행복해졌고 더 많은 걸 얻었습니다. 제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감사하다는 것을, 기쁘다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봉사를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이게 바로 나눔의 미학이고 이 나눔을 했을 때 비로소 이 사람이 비로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막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모든 걸 다 내가 손에 쥔다고 해서 이게 결코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이걸 손에 쥐어버리면 내 손이 부자연스럽고 결국 이거를 숨기기 위해서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항상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누군가에게 나누려고 하는 마음은 그만큼 내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다. 이 말은 당신의 심리는 이 마음 속에 평온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다. 여유가 있다. 즉 당신의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이 행복을 다른 사람한테 주었을 때 저 사람이 기뻐하고 행복해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나에게 이 행복한 느낌을 전달해 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나눔을 통해서 나는 저 사람한테 무엇을 얻게 되냐. 이게 중요한 거죠. 바로 행복이라는 따뜻한 감사한 이 정서를 선물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누구라도 알고 있는 뻔한 소리인 거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은 매일 하루에 한두 번 이상씩 항상 감사하다는 말이 자주자주 나온다고 합니다. 미국 심리학계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감사합니다라고 말만 해도 행복 만족도, 행복도가 엄청나게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행복에 있어서 감사는 절대적인 거랍니다.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을 내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말만 해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라는 것을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받아들인다. 그러면 더 이상 이 쾌락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근데 더 이상의 이 쾌락이 없어도 이 사람은 작은 거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수 있으니까 행복하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뭐 여담이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살다 보면 너무 힘든 일도 있고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된 일도 있고 정말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해받고 욕먹고 가끔 이상한 인간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비참해지는 경우도 살다 보면 더러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 망가져버리거나 사기당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항상 제가 힘든 순간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서울에서 혼자 대학생 때 자취했을 때 정말로 돈이 그때는 아예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돈 대줄 수 없으니까 네가 돈 벌어서 알아서 다니라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아버지한테 속으로 욕하면서 서울에서 알바하면서 살았거든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서울에서 자취는 못하고 하남에서 이제 자취를 했는데 거기가 이제 폐가예요. 정말로 귀신집이라는 곳이거든요. 월세가 이제 10만 원이고 문짝조차도 없어요. 그 정도로 완전히 귀신 소굴이라고 한다는데 그때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저는 거기에서 정말로 이제 자취를 했어요. 이게 삶이 어떡하겠어요. 거기에 난방도 없고 따뜻한 물도 나오지 않고 그냥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이렇게 버틸 때예요. 그때는 이제 혈기왕성하고 그게 뭐 불행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한 번씩 제가 돌이켜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 21살 때, 22살 때 그 2년간에 그 귀신집에 사는 게 정말로 지옥이었거든요. 매일 가위 눌리고 정말로 숨이 막히고 진짜로 귀신이 나를 죽이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돈 벌고 뭐 학자금 대고 있고 그리고 월세 내고 있고 생활비 쓰고 항상 그때의 삶이 저한테는 정말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너무 숨 막히고 무섭고 두려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살면서 힘든 순간이 나타나고 제가 불만족을 느끼고 뭔가 욕심에 취하고 상태가 안 좋을 때 저는 항상 21살 때 그때를 생각해요. 22, 3살 때.
그때 대학생 때, 아, 맞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의 나는 감사하구나, 다행이구나. 그때는 정말 징글징글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최소한 문짝이라도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난방이라도 있는데, 그때에 비하면 진짜로 감사한 일이다. 제가 삶에 이제 불만족을 느끼고 삶을 내가 막 괴로워하고 막 욕심을 취하려고 하면서 왜 난 이거밖에 안 돼? 저의 자신을 한탄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순간 저는 그 23살 때, 그 대학생 때 그때의 제 삶을 떠올려요. 잠깐만.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아, 감사하구나. 다행이다. 욕심 부리지 말고 여기서 만족하자. 더 이상 설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제 마음속에 어떤 작은 감사함이 이렇게 생기면서 제 자신을 다독이면서 이렇게 저의 마음을 그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저는 살아옵니다. 그게 저한테는 정말로 중요한 감사의 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사례가 뭐 유효적절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께서도 아무리 힘들어도 예전에 더 힘들었던 순간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이 정도면 정말로 감사한 일이다라고 마음을 내려놓고 행복하게 기쁨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지.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불만투성이에 나는 인생이 꼬였어, 저랬어, 나는 앞으로도 인생이 막 지옥일 거야, 이런 식으로 괴로움을 만들어내면서 굳이 살아갈 필요가 없다. 예전엔 더한 고통도 이겨냈는데 이 정도면 정말로 감사하다, 만족하며 살아갈 만하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께서도 감사할 일이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하는 게 바로 감사함을 찾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 이 정도면 행복하다라는 마음이 자꾸 생긴다라는 것이죠. 감사할 일을 생각을 해야만이 감사가 생기고 행복이 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감사할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불행할 일을, 불만스러운 일을, 화나는 일을, 안 좋은 일을 자꾸 생각하니까 여기에 행복이 들어오기는커녕 불행이 내 마음과 나의 뇌를 점령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물론 돈이 정말로 소중하고 때로는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 용서, 나눔, 감사, 이 네 가지가 충족되었을 때 그때부터 그 돈은 더 큰 존재가 될 것이고, 더 큰 사랑이 될 것이고, 더 큰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돈이 아니다. 사람이 중요하고 용서해야 되고 나눠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지녔을 때 비로소 그 돈에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돈을, 이런 마음을 갖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고, 그게 가장 큰 행복이자 기쁨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즉 감사한 하루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복 최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Dairy-o,